안녕하세요. 영어하부르타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입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입시 제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제가 큰 그림에서 같이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하는 입시 제도,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영어 교육의 관점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로와 진학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교 학점제 핵심 정리 제가 4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입시의 큰 흐름과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큰 그림 같이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는 어떠한 학생을 원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교 학점제라는 건요, 우리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 선택을 이수해서 그 누적 학점이 되면 졸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마치 대학생, 우리 현재 대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향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이 고교학점제는요, 2025년부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22년, 내년부터요, 우리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현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임하지 않더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고교 학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같이 갈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25년부터 우리 학생부 내신이요, 지금 현재 석차가 나오지 않게 되고 표준편차가 나오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물론 상대평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A, B, C, D, E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28년이 되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방침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신과 수능을 보고 플러스해서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지식을 갖추었는지까지 보겠다. 이렇게 해야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는 것이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 고교 학점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입시의 큰 흐름과 방향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바로 세상의 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요,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분야를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항상 인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선진국들과요. 그런데 이 세계 선진국은요, 지금 현재 사고력과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는, 바로 이게 무슨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현재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획일화된 교육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서 이 점수에 따라 진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한 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을 세우겠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게 어떤 시기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흐름과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 우리 아이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 이 상위권 대학교는요,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학이 선발하는 인재는요, 바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지식의 폭이 넓고, 자, 이 말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폭이 넓고, 그리고 자신의 분야,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고교 학점제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런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죠? 그 분야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이 깊은 학생, 넓고 깊은 T자형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인이 아이들이 지식의 폭이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기존에는요, 이러한 넓은 지식을 얇게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맞는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학생이 만약에 수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수학을 관심이 있으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분야도 있구나. 빅데이터를 또 알아가다 보니까 통계 쪽을 공부를 해야 되네. 자, 통계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코딩이 좀 필요해서 기초 코딩을 또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또 발표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PPT를 예쁘게 만드는 법도 배웠다. 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스스로 찾아서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요. 이거는요, 현재 입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수학과 과학. 우리 아까 수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본인이 버릴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쉬운 과목,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지만 나는 수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해봤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좋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했죠? 거기에 관련한 책이나 영상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공부해봤다라는 흔적이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동아리에서 통계 과목으로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수학 재능 기부를 해봤다. 자, 전공 분야의 지식이 인정되면서도 내가 이렇게 인성이 좋은 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아서 우리 교수님들이 면접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걸로 지금 아이들을 선발을 해오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있는 입시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식의 폭이 넓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학업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특히 진로 체험, 직업 체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행, 특히 독서로 많이 채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넓혀가면서 또 지식을 쌓아가는 이 과정에서 아이가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분야, 어떤 특정 직업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정 직업은 아니지만 본인이 적어도 이러한 분야에 가고 싶다라는 거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분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야를 정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그리고 친구들도 도와보고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주도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힘까지 길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학업과 다양한 경험의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뭐뭐란 도대체 뭐지? 난 도대체 뭘 좋아할까? 이걸 한번 해볼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하브루타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지문을 보고 나서 본인이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주선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뽑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은 우주에 가려고 할까? 미국산 우주선이 좋을까? 러시아산 우주선이 좋을까? 도대체 차이는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대화와 토론하기.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의 장점은요. 바로 전혀 다른 관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폭을 넓혀갈 수 있고 또한 다름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경청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묻는 말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자꾸 표현해보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이나 그림을 쓰고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과정이냐면요. 표현할 소재를 찾게 됩니다. 내가 글이나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소재를 찾게 되고 자, 그러한 찾은 거를 갖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롭게 구성하고 때로는 나의 상상력까지 더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쓰거나 만들어내고 또 전달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하브루타 기준으로 이렇게 당신이 반장 선거 후보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특별함을 소개하는 선거 홍보 포스터를 만드세요. 라는 이 과제를 안고 우리 아이들이 쓰려고 하면요. 반장 선거 후보자. 그럼 내가 어떤 게 특별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특별함을 1, 2, 3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또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혹은 한글로 이렇게 글로 나타내는 그러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탐구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원하는 분야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 자, 우리 초등학생일 때는 다양한 경험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간다. 자, 그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3가지. 첫 번째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 토론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생각을 말과 글로 그리고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공부법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어 하브루타, 엄마표 영어, 영어 학원 슬기로운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